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단원 주번째 자료와 정보의 분석과 관련된 내용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그 관리에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이 되고요. 자료의 가공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생산이 되고 저장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서 처리를 하고요.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전문가들이 정리해놓은 그 사이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사람 대신 원하는 자료를 찾아주는 검색 로봇이 등장하였고요.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해시태그를 이용한 검색 및 수집 방법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검색 엔진이라는 것을 시작하겠는데요. 자, 검색 엔진은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검색 엔진으로 자료를 검색할 때 검색 연산자를 인터넷 초창기에는 전문가가, 그렇죠, 아까 여기 말씀드렸었고, 최근에는 원하는 자료를 검색을 할 때 검색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이제 더 정확하게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정보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얘기를 해 보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사람 대신 원하는 자료를 찾아주는 검색 로봇 등장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증가하면서 해시태그 이용한 검색 및 수집 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거 얘기했었죠? 자, 검색 엔진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검색 엔진으로 자료를 검색할 때 검색 연산자를 이용을 하면 더 정확하게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연산자는 이제 and 플러스는 검색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이제 그 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고, 5월이나 5월하고 이렇게 기다란 거는 검색에 포함된 단어 중에서 최소 한 단어와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하면 된다. 그리고 막대기는 검색 결과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검색하는 것, 또 괄호는 단어와 단어로 그룹화한 항목을 함께 검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내용을 볼 게 해시태그라는 거였어요. 해시태그는 해시라는 기호, 그 샵 있죠? 샵을 해시라고 부르는데, 이 해시라는 그 샵과 묶는다라는 태그의 그걸 합친 의미로서 인터넷상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해시 기호를 붙여서 사용하는 검색 방법입니다. 해시태그는 게시물을 주제별로 그룹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끼리 연관 검색이 가능해요. 우리는 해시태그 이용할 때 띄어쓰지 않는다는 규칙 다 알고 계시죠? 자, 다음은 자료의 분류와 그 가공 방법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후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가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자료가 분류되어 있지 않다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수집한 자료는 주제나 이름, 날짜, 유형, 크기, 태그 등으로 분류를 해서 필요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서를 가공할 때는 워드 프로세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문자와 그림 등의 자료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크기나 모양, 색 등을 편집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통계 자료가 포함된 문서는요, 이 문서의 신뢰도를 높여주는데요. 스프레드시트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료의 합계, 평균 등을 계산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거나 정렬할 수 있으며 표, 그래프 등의 가공된 정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의 분류와 가공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5가지 알아보았죠? 옆에 보실게요. 5가지를 여기 있습니다. 네.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문서의 작성과 편집, 저장 등을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에 워드 프로세서의 예시로는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등이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표에 숫자나 문자를 입력하여 이를 조작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문자나 그림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등이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은 그림을 쉽게 그리고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나 오라클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자, 5가지 한번 말해볼까요?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파워포인트,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워드 프로세서의 예로는 한글 등이 있고요. 한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등이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등이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은 포토숍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나 오라클. 다시 볼게요. 워드 프로세서는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워드 등이 있고요. 스프레드시트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등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나 우리 아니면 키노트.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은 포토샵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마지막 데이터베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나 오라클 등이 있다는 거. 자, 정보의 전달과 공유 방법입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공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전달을 하고요.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 등을 사용을 해요.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있지만, 자, 여기의 내용을 알아볼게요. 네. 여기 디스크나 플래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 등 사용하는 걸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정보의 전달과 공유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전달과 공유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주면서 정보를 재생산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6가지의 내용,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전자우편,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정보에 전달하고 공유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본 것은 정보의 구조화였습니다. 우리는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의 내용 요소들을 특성에 맞게 정리하고 배열하면서 통일된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정보의 구조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달 내용이 많고 핵심 내용 간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정보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기억하거나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구조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구조화가 잘 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의 예가 학번이 된다 했어요. 학년, 반, 번호를 차례대로 나열을 해서 구조화한 정보로서 이 학번을 사용을 하면은 성적을 처리하거나 학교생활 기록부를 작성할 때 이름이 같은 학생의 정보를 구분할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정보는요, 의미 전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보의 구조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방송 동아리의 게시판을 꾸미기 위한 그런 만들기, 거기에서 정보의 구조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 요소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것끼리 정리를 하고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보 구조의 종류입니다.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목록형 구조, 그리고 계층형 구조, 테이블형 구조, 그리고 그래프형 구조 이렇게 있었어요. 자, 목록형 구조는 내용의 이제 일정 기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순서대로 나열한 구조로서 정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죠.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이 내용 요소 간의 관계가 복잡하다면 체계적으로 정보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었었죠. 계층형 구조입니다. 계층형 구조는 컴퓨터의 폴더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 지점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고 계층적인 관계로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계층형 구조는요, 조직의 계층 구조나 사물을 분류하여서 세부적인 내용 요소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볼 것은 테이블형 구조였죠. 테이블형 구조는 학급 시간표나 용돈 기입장 같은 것처럼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서로 다른 두 기준인 세로줄과 가로줄로 나누어서 표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였어요. 표의 형태라는 거. 자, 테이블형 구조는 중복되는 내용 요소를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구조화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테이블형 구조는 그래프형 구조는 이제 지하철 노선도 지도 별자리 화학 분자 구조와 같이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 간의 상호관계를 선으로 연결을 해서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였어요. 이 그래프형 구조는 단순히 연결한 내용 간의 연관성만 나타내는 것일 뿐 내용 요소의 순서나 계층의 의미를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했었죠. 하지만 뭐 연결선을 화살표로 나타내어 내용 요소의 방향성을 나타내거나 선의 길이에 따라서 내용 요소 간의 거리를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두 번째, 자료와 정보의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2단원을 총 정리하고 대단원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